교도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978년에 서울에 있는 좋다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이 당시에 마산에 있어서 마산까지 가려면 힘들었죠. 기차로 거의 한 5시간 걸렸으니까 하루에 몇 번 없었죠. 그래서 서울역에 이렇게 기차를 시간이 좀 1시간 정도 남아서 서울역 광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한 20대 초반으로 저하고 나이 비슷한 그런 남자가 말을 붙여왔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었습니다. 보통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보통 여호와의 증인이나 또 말일 성도교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가끔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두 사람이 이렇게 조를 지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교에 대해서 저는 관대한 편입니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가 무엇일까 한번 들어보자. 내가 시간이 있으면은 이게 사무실에 들어오라고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내가 또 궁금한 거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 당시 하여튼 서울역에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한 10분,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집총을 거부해서 군대에 안 가는 것으로 들었는데 군대 안 가는 대신에 어떻게 하느냐,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 당시는 군복무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죠. 그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지낸다고. 그 순간에 그러니까 군대 가는 3년 대신에 교도소 3년을 택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제가 뭔가 찌릿한 그러한 느낌이 왔습니다. 이 도대체 믿음, 종교란 게 뭐길래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인생의 3년을 교도소에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 3년도 문제지만은 또 그게 낙인이 찍혀가지고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사실은 몸도 별로 좀 약한 편이고, 그래서 교도소 가면 참 제가 간다는 걸 상상도 못했죠. 일종의 모범생으로 지내왔고, 교도소에 간다고 하면 그건 정말 엄청 힘들 것이다. 고참들한테 입방식을 거쳐야 되고, 수모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한 교도소에 간다는 그 엄청난 것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 종교란 게 도대체 뭔가, 믿음이라는 뭔가 이 절실한 느낌이 왔죠. 참 나한테는 과연 이러한 뭔가가 있는가, 이렇게 절실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 대학교 다닐 때 78, 79년 그 무렵이니까 79년에 박정희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 무렵은 유신말기라고 해서 정말 대학교도 살벌했죠. 친구 시위하다가 잡혀갈 뿐만 아니라 시위를 시작하지도 못했죠. 시위를 누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교정에서 시위를 하는 게 아니고 2층 3층에 창틀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사법 경찰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잡으러 온 걸 이제 발로 차면서 불과 한 1분, 2분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쭉 이렇게 모이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있어요. 아마 체류탄이 난무하면서 그런 때였죠. 요즘 현 정부를 보고 독재라고 하지만 그거 정말 우스운 이야기죠. 독재가 진짜 뭔지를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근데 그런 중에 그 대학교 1학년 때 제 친구, 같은 고등학교로 나온 친구 중에 한 2명이 시위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시위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다가 잡혀가서 한 일주일씩 이렇게 구금이 되어 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구금된 거하고 안 된 거, 그 엄청난 그 차이라고 느끼고 있었죠.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나서 1988년도에 경남 마산에서 그 30살에 변호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에 그 당시 초선 의원이던 노무현 의원을 만나서 그 소위 인권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했고, 노동조합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죠. 하고 뭐 학생들을 변호를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 형사범들을 교도소에서 만나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 몸이 석방되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당시 왜 노동운동을 하면은 막 구사대가, 그 회사 측에서는 구사대를 구성해가지고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았고, 점거 농성을 하고, 그 당시 그 창원에 있는 큰 회사에 노조 간부 한 5명이 구속이 됐다고 해서 제가 접견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그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석방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 노동조합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노조원들이 어떻느냐, 자기 자신보다는 그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그 느낌을 받았고, 그렇게 그 당시 소위 한 4, 5년 그 인권 변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그 노조 간부들, 한 100여 명을 제 손을 거쳐서 그렇게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고, 나중에 한 2005년쯤 돼서는 제가 그 국선 전담 변호사라는 걸 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한 2번씩 거의 한 3, 4년을 그렇게 다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갔죠. 일주일에 2번이면은 한 달이면은 한 8회, 1년이면은 한 100회 정도 갔으니까 4, 5년 하면은 한 500번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에 날아가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농담도 하기도 했는데, 처음에 교도소에 접견을 갔을 때는 참 기분이 참 이상했는데, 나중에 뭐 그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기도 그냥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이렇게 뭐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법륜 스님 정문적설을 들으면서, 자기가 한 그 집시법 위반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한 달 정도 이렇게 구금이 된 적이 있는데, 같이 있는 재소자가 이제 불교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이제 매일 이제 가르쳤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상당히 재미를 붙이고 있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석방하라고 해서, 이거 프로그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석방하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불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에 그 명진 스님이라고 그 재밌는 분이 있죠. 제가 뭐 의리의 돌쇠 스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이 1986년 무렵에 이제 전두환 정권의 이제 끝날 무렵이죠. 그 무렵에 이 스님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소위 이
광주 사태라든지 광주 사건이라든지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피신 온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런 어떤 민주주의, 독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나중에 제가 살고 있는 경남 거제에 와서 민주화 운동을 하던 김영식 신부라는 사람을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김영식 신부는 작년에 작고를 했습니다. 1949년생이고 명진 스님은 1950년 1살 차이인데 누가 이제 뭐 형이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그럼 생년월일로 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수도를 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도력이 높은지를 가지고 이제 해보자, 시합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부가 이제 욕을 잘한다고 해서 그럼 욕을 해봐라 했더니 그 신부가 이제 막 쌍욕을 하는 거죠. 뭐 그냥 개새끼야 씨발로만 하는 식으로 이제 아이들 하는 그런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명진 스님이 이 욕이란 것은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 자기가 차마 이제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그런 욕을 했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왜 뭐 새가 만발이 빠져서 어디 가서 얼어 죽고 빌어먹을 놈아 이런 식의 욕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만발이 빠진다는 것은 혀가 만발이나 빠진다 이런 뜻이죠. 그런 어떤 스토리 있는 욕을 해서 자기가 이겼고, 그다음 또 노래 부르기도 해서 이제 그 당시 이 스님이 불교계 3대 가수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이겼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부가 한다는 얘기가 스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도소에 갔다 온 적이 있느냐. 거기서 이제 신부는 갔다 왔고 스님은 가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유튜브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은 무문관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원을 세우다 이렇게 제목을 했더라고요. 가만히 무문관이라는 것은 왜 문이 없는 그 토구를 말하는 것이죠. 스님들이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토굴 속에 이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이제 하루에 한 끼 정도 이제 음식만 배달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뭐 한 달이고 100일이고 1년이고 이렇게 참선 수행을 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를 그런 장소를 무문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신부하고의 그런 이제 시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이 피신에 있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스님이 그 교도소에 한번 가면 참 좋다. 왜냐하면 공안사범은 독방을 준다. 그래서 참 수행하기 좋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도소에 한번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스님으로서 수행을 해서 도를 깨쳐야 된다는 이 이제 목표하고, 그 다음에 이 중생들의 사바 세계에서 지금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목표가 이제 부딪히는 거죠. 무문관에 들어가면은 이걸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도소에 들어가면은 그 수행도 하면서 그 교도소에 들어간 그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니까 그래서 그런 원을 세우고 뭐 그 이후에 교도소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를 그 유튜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교도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이죠. 가장 가기 싫은 곳인데 어떤 사람은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가서 나오기 싫어하기도 하고 사람이 그 마음먹기에 따라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지옥이 천국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또 지옥이 될 수 있는 것이죠.